잠시 쉬었다 가세요. 그랬다고 너무 쉬면 안 되세요. 안녕하세요. 인간개조 프로젝트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오늘은 새벽형 인간 마인드셋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서 혹은 현재 처해진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무기력증, 우울감을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이 때로는 장기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아침형 인간의 무기력하고 나태함을 느낄 때 극복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어 현재 무기력을 느끼고 계시다면 또는 자신에게 터닝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째, 여행을 떠나자. 이 데이브레이크에게도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노력에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이 없을 때 이 무기력과 우울감이 밀려오곤 했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그 무기력이 장기화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잠깐이라도 좋으니 여행을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여행을 다녀온다고 이 묵혀있던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한순간에 확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00% 없어진다고 기대를 하고 여행을 떠난다면 실망만 하고 다시 돌아온 일상에 이 무기력증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좋은 점은 첫째,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자신의 현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반복적인 일상을 탈피하여 이 좋은 경치를 보고 맛집 탐방을 하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여행이 좋은 이 2번째는요.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의 설레임은 최고인 듯 합니다. 여행 관련 책이나 이 블로그를 찾으면서 일정을 수립하고 그 일정 속에서 나를 힐링하게 만들어주는 맛집과 볼거리를 찾는 이 재미, 바로 그 재미가 곧 설레임이잖아요. 기존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이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한 이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생기 있는 자신을 찾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시더라도 사람이 많은 장소 그리고 교통수단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스크와 손 세정제 챙기셨으면 합니다. 둘째, 책을 읽자. 이 데이브레이크가 독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슬럼프가 왔을 때였는데요.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해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 고민을 해도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에 대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고민은 이미 누군가가 했었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민이라도 고민한 사람의 성향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정답 및 제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좋나요? 자신의 고민에 대한 좋은 답이 많다는 것은 이 적합하고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책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슬럼프가 왔을 때 이 책을 보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문구는요. 번잡한 일상 속에서
주변 상황과 단절될 수 있는 방법을 익혀보라. 행복은 스스로 자신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온다. 자신과의 대화 속에 자신이 행복해질 이유를 발견한 사람에게 행복은 더 쉽게 찾아온다. 책 초콜릿 중에서. 셋째, 운동을 하자.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들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무기력할수록 우울할수록 활동 반경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혹은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 회사, 집, 회사와 같이 어제와 오늘의 일상이 틀에 박혀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 매너리즘을 느끼게 되고 무기력한 생활을 통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 중간에 바로 운동을 넣어보는 것입니다. 집, 운동, 회사, 집 또는 집, 회사, 운동, 집 이런 식으로 말이죠. 꼭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거리 중 일정 부분을 걸어가던가 혹은 뛰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대중교통을 늘 타고 가는 패턴이 똑같다면 가끔은 걸어서 또는 뛰어서 이 정류장 또는 역까지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존의 패턴을 살짝 깨트리면서 작게나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의 할 일을 간소화해보자. 여러분, 혹시 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나요? 쉴 틈 없이 이 빡빡한 스케줄로 하루 이틀은 버틸만 합니다. 하지만 그 스케줄이 장기화되면 번아웃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은 의욕적으로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번아웃 증후군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구글 검색으로 번아웃 증후군 자가진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자가진단을 도와주는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오늘의 할 일을 간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할 일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첫째, 급하고 중요한 일. 둘째, 급하고 덜 중요한 일. 셋째,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 넷째, 급하지 않고 덜 중요한 일. 이렇게 말이죠. 이 자신의 일을 이 4가지로 구분을 해보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일을 처리하고 급하지 않고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진행하면 어떤 일부터 진행해야 할지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거리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 또는 친한 친구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자. 자신이 무기력하고 나태해졌다고 느끼셨다면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 또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 즉 베스트 프렌드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이 가족과 친한 친구에게 현재의 나의 무기력함과 나태함에 대한 이 고민을 얘기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과 친한 친구들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을 하거나 성장을 봐왔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에 여러분이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 및 해결했는지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얘기한 것만으로도 그 고민은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가족과 친구에게
이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과 친구들은 내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 분들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나의 무기력과 나태함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떠셨나요? 이 마지막으로 이 데이브레이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혹시 내가 목표를 향해 너무 열심히만 산 것이 아닌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돌이켜볼 시간이 없었는지 말이에요. 무기력하고 나태해졌다는 것. 어찌 보면 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잠시 쉬었다 가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30대 중반밖에 살지 않는 이 데이브레이크지만 매일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만은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멀리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발짝 뒷걸음질하고 그 추진력으로 보다 더 빠르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세요. 그랬다고 너무 쉬면 안 되세요. 새벽형 인간 자기계발 부자되기 프로젝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을 성장시키는 긍정의 힘입니다. 바이바이.